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소봉 프로젝트 특강 5-5편 마지막 편입니다. 썸네일 영국의 조폐국장을 25년 역임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 아주 돈과 주식에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돈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철학자 존 로크, 영국 조폐국 고문. 결국은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영국에 생기면서 이제 모든 이 화폐 제도와 자본주의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셋업이 됐던 것처럼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상을 다시 보면서 지금 앞으로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1세대 코인 비트코인, 2세대 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바이코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의 기원과 발전, 부채, 그 첫 5천년의 역사. 돈의 재료는 무엇이냐? 부채다. 중앙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일반은행에서 기업이나 어떤 일을 할 사람으로. 돈의 재료는 부채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금속화폐로 복귀를 했다. 지금 이제 지금 금속화폐로 복귀를 해야 됐다. 왜 그러냐면 신용화폐로 가니까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신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존 로크가 돈이 이제 그것도 돈이라는 것도 빌렸으면 꼭 갚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존 로크 같은 이제 사회계약설 그런 철학가들이 많이 나왔죠. 돈이 없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런 철학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은행들이 돈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전 세계에 그런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대항해, 전쟁, 자본주의 쟁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1450년부터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책을 포기한 1971년까지가 원래 장진우 선생이 하는 소봉 프로젝트의 마지막인데, 그래도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생기기 이전인 생긴 해인 2008년도까지의 자금 흐름을 응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이 돈 찍어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산 버블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산 버블이 우리도 IMF 일어나고 나서 구조조정하면서 공기업 직원들, 은행 직원들 그 정년까지 돈을 막 주니까 그 돈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다 벤처 파동으로 해서 다 날아가고 부동산으로 날아가고 카드로 날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그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산 버블의 붕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돈이 확 풀리니까 그거로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 있었다. 그래갖고 튤립의 가격이 1601년도에 이제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되고 은행권 발행하니까 그로부터 37년 후에 한 30년 후에 버블이 생기기 시작해서 한 3년간 버블이 그렇게 50배, 60배까지 오르다가 폭락한 이런 최초의 자산 버블 붕괴 사태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없던 돈이 처음 생겼으니까요. 세상에서 없던 은행권이 처음 생겼으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없던 코인이 나온 지가 약 10몇 년 됩니다. 역사는 반복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속화폐가 이제 다시 신용화폐에서 다시 금속화폐가 생기면서 금과 은 이런 거를 이제 금과 금본위제, 은본위제를 이제 섞어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용되던 금보다 많은 금을 주화해 넣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시지가를 실제 지가보다 더 높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금을 왕창 이제 금화를 전부 부자들이 사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대로 은은 그것에 대한 이제 비중이 낮으니까 은화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 필요 없어지게 된 은화, 사람들의 수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지게 된 은화가 이게
중국은 은 위주였기 때문에 전부 중국으로 가서 중국하고 어마무시한 무역을 하고 그게 나중에 아편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역사적 시작을 우리가 알고 있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영국은행의 조폐국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 고문이었던 사람은 그 사회계약설의 주창자였던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였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금이 많이 들어간 금화를 부자들은 다 긁어 모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경제는 막 엉망으로 됐지만 나중에 이 영국, 독일도 좀 이런 식으로 했죠. 독일도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에 대한 신용이 높아지고 특히 영국에 대한 신용이 높아져서 영국은행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돈이 전부 영국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발전을 쭉 역사적인 발전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뉴턴이 뭐 원체 기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던 아이작 뉴턴 묘비명인데요. 정말 하느님과 같은 정신력에 의해서 그가 발견한 수학적 원리로 행성의 운행, 해성의 경로, 바다의 조속을 처음 밝혔으며 일찍이 어떠한 학자도 의심치 않고 있었던 광선의 본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연, 고대, 성서에 관하여 세밀하고 예민하며 확실하게 해명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이 존엄하심을 철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인류가 하나님 곁에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우리의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942년 크리스마스 날 출생, 1927년 3월 20일 사망. 정말 대단한 아이작 뉴턴. 주식으로 나중에 폭망했던 아이작 뉴턴이 조폐국장을 하면서 세계 역사에 기여한 바, 그때 그 사람과 존 로크가 주장했던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소봉 프로젝트 특강 5편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종이 집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서민들이 주화를 구경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구경하게 됐죠. 그러나 지폐를 발행했어도 이제 이런 약속이 다 있었었죠. I promise to pay the bearer on demand of the sum of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10파운드짜리 지폐를 발행했지만 언제든지 당신이 이 10파운드를 은행에 갖고 오면 우리는 금으로 10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을 준다라는 이런 사회 계약설, 이런 이게 1971년도까지는 이런 게 다 됐고 미국도 이게 나중에 이제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면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이런 게 됐었었죠. 사회가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움직였었죠. 정부도 신용이 있었었죠. 그러던 것이 이게 이제 금태환을 폐기하고 다시 신용화폐를 찍어냈는데 그 배경은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랬죠.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그 아이작 뉴턴이나 존 로크가 주장하던 이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이런 돈이 1971년도 이후에 다시 신용화폐로 갔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나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뭐 돈을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라는 것도 이제 옛날엔 금하고 연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산이었는데 이게 자산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서부터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1971년도 이후에 금융이 굉장히 비대화됐고 지금 뭐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 바다에 다니는 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굴러다니는 외제차, 그거 렌트카 굉장히 많고 리스차 많고 뭐 그렇죠. 회사차로 해서 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이 경제를 지배하면서부터 생긴 문제는 뭐냐면 또 서양의 이 뭐 정년 때까지 가는 근무가 아니라 자기가 있을 때 최대한 실적을 뽑아내서 성과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셀러리맨들이나 CEO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좋은 거를 왕창 뽑아낸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말건.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착취형 자본주의 경제가 생기게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전부 갖게 되고 밑에 사람들은 돈을 구경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생기다가 보니까 Great Reset이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기후변화, 환경, 여러 가지 자연환경 파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회를 전부 리셋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게 전부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아프리카 개발은행이라든지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의 생각이죠. 모든 문제는 자기네들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 문제를 자기네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풀겠다. 오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당신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서 다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오만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바탕하에서 코인도 등장이 되게 됩니다. 저는 코인이 화폐를 100% 전 세계 돌아다니는 돈의 100% 대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20% 선에서 혹은 20% 선에서는 코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폐 발전의 역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자산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인류 역사상 있었던 자산 버블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참 이렇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튤립 파동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녹색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시시피 버블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아이작 뉴턴이 이제 주식회사 망했다는 것도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기술주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자산 버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폭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기가 이런 다른 튤립이라든지 다른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 코인을 보는 앵글을 이건 가상화폐고 암호화폐지 이거를 자산으로 봐야 되나? 자산이라고 보면 자산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테이퍼링은 시작이 되고 금리가 만약에 안 오르겠지만 어떤 금리가 잠깐 오른다거나 하면은 제1번으로 코인이 조정은 받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것은 저는 10만 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무튼 2021년도에 컨보이라는 convoyinvestment.com이라는 데서 나와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 있는데 비트코인을 그냥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자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구글의 종말을 쓴 조지 길더라는 분이 구글 체제는 끝났다.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나 살아생전에 끝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 거를 얘기 들어보면 메타버스의 세상이 왔다.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지금 2차원 세계에서만 있던 컴퓨터가 3차원 세계의 컴퓨터로 들어가면서 2차원에서 우리가 오직 시각과 청각만을 가지고서 사용하던 인터넷 네트워크 세상이 보완이 안 되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인간의 6가지 감각 중에서 2가지만을 썼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촉각과 후각이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의식, 그러니까 인간의 육감을 메타버스 기술이 생기면서 이 컴퓨터의 인터넷의 2차원 세상에서 완벽한 6차원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타버스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로 걸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을 했는데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암호화폐하고 이 블록체인을 갖고서 이제 그 세계 대학에서 어떤 코스를 만드는 게 역시 스탠포드 대학하고 코넬에서 이제 제일 먼저 했고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대학은 홍콩 대학보다 요즘 좋아졌죠. 그 다음에 UC 버클리, 유펜 이런 이제 학교에서 지금 이런 암호화폐 코스, 블록체인 코스를 만들었고, 그 외에 뭐 MIT, 컬럼비아, 뭐 에딘버러 대학, 뭐 텍사스 오스틴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존스 홉킨스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넬하고 스탠포드가 오래전부터 제일 먼저 치고 나왔다. 학계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제 이 조지 길더가 얘기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나왔고 블록체인이 나왔고 그리고 근본이제로 돌아간다. 여기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이 그렇게 많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금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어제 현재로 보니까 1817달러.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책 포기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 1온스당 35달러였는데 어제 현재 1817달러, 52배가 오른 거죠. 옛날에는 돈이 금리가 오르면서 자기의 돈 가치도 같이 올랐는데 금리는 오를 기미가 없고 이자는 오르지 않았는데 금은 52배나 오르게 된 거죠. 이런 배경하에서 야, 이거 내 돈이 가치 저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같은 게 나왔죠. 이더리움 같은 게 나왔죠.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되려면 경제적으로는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가치 저장의 수단이 첫째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달러나 뭐 위안화나 유로나 파운드화나 한국화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합쳐서 코인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매 교환의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이런 구매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게 이런 생태계 조성하면서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은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채굴 단계이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가치 저장의 수단도 되고 구매 교환의 매개체도 현재 나와 있는 코인 중에서는 제일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도량형처럼 계산의 단위가 된다는 것은 정부가 그것으로 세금을 받거나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느냐, 계산의 단위가 되느냐, 이게 그 뉴턴이나 그 존 로크가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인데, 물론 그 사람들도 이것을 적절히 하지 못해서 영국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잘 됐지만 가치 저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까 경제가 무너졌죠. 구매나 교환이 완전히 무너졌죠. 구매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구경을 하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구매 교환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파이코인입니다. 더 공부하면 더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단계를 보는데 조지 길더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다음에 근본이제로 간다 그러는데 지금 금 가격이 보니까 이렇게 오르다가 30주 이동을 해서 지금 뭐 더 내릴 것 같진 않아요. 더 내릴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금값은 지금 내려 있고요. 고점에 내려 있고 은도 이 추세선상으로 좀 뭐 당장 오르기는 모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점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금이나 은 사시는 거는 괜찮고, 제가 지금 차트에 보여드리는 거는 레버리지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의 등락폭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 조지 길더의 책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어떤 이런 코인은 그 누구도 중앙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빅브라더류의 행세를 하면서 금융정책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코인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것은 귀금속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길더는 금본위 제도를 주장하긴 했지만 금본위 제도처럼 어떤 어셋이 백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생태계가 큰 생태계도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미리 정해지고 그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번역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원서를 구해봐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공급이 미리 정해지고 그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이다.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요다. 아니 수요를 해도 이해는 돼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생태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인 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지 길더는 구글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금본위 제도로 갈 수 있다. 이런 거기서 금이라는 건 귀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메타버스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코인은 간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구글의 그 종말에는 결국은 보안인데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이어령 선생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지만 물질 기준으로 보는 것은 몰락한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다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단계를 벗어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에 대한 정보 보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텔레코즘 세상이 온다라고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텔레코즘 세상은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제 왔다. 그러니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내가 죽기 전에 구글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특강 여기까지 하고요.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 소봉 프로젝트 6 하면서도 제가 필요하다면 특강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